사랑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눈이 멀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와 몇 년이고 같은 침대, 같은 집, 같은 일상을 공유하며 그 사람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모두 안다고 굳게 믿지만 사실은 완전히 낯선 사람 옆에서 잠들고 있었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은 실로 무서운 일이다. 배신은 정확히 입을 맞추는 그 순간에 시작되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된다. 자연스럽게 내뱉는 거짓말, 일 때문에 늦는다는 잦은 변명, 갑작스러운 출장, 그리고 관계를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갉아먹어 결국 잿더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드는 조용한 무시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배신당한 사람이 배신자가 상상했던 것처럼 무력하고 순종적인 희생양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그의 옷을 빨던 여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남편의 그 오만함을 이용해 역사상 가장 굴욕적이고 냉정하며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기로 결심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처음 몇 분간은 분노로 피가 끓게 만들겠지만 마지막에는 가장 순수한 정의감으로 영혼이 씻겨 내려갈 것이라고 장담한다. 이 이야기는 한 오만한 백만장자가 애인과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도시 전체에서 가장 비싸고 특별하며 모두가 원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하면서 시작된다. 그 거만한 남자가 몰랐던 것은 그 호화로운 장소의 문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지다. 이 폭발적이고 반전 가득한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고 혹시 큰 시련을 겪어본 적이 있는지 말해달라. 발밑이 무너지고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는 그런 거짓말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아래에 적어달라. 나는 항상 댓글을 읽고 우리 구독자 커뮤니티와 소통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의자에 편안히 앉아 모든 디테일에 집중하라. 그 백만장자, 남편의 몰락은 현대기술의 사소한 실수 하나로 곧 시작될 테니 수도, 서울에서 가장 부유하고 선망받는 동네인 한남동에 위치한 거대한 3층짜리 저택은 마치 잡지 표지에서 튀어나온 현대적인 궁전처럼 보였다. 온수 수영장,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최고급 수입 대리석 바닥이 있었다. 하지만 34살의 서지우에게 그 거대한 집은 차갑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조용한 감옥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로 과도한 사치와 시간이 흐르면서 얼어붙어 버린 결혼 생활의 거리감에 짓눌려 살았다. 지우의 현재 모습은 그녀의 내면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생기 없고 지치고 잊힌 모습. 헌신적인 주부였던 그녀는 남편의 직업적 성공과 그 가정 제국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데 전념하기 위해 자신을 가꾸는 일을 포기했다. 그녀는 항상 아무 형태도 없는 헐렁한 베이지색 카디건에 빛바랜 갈색 톤의 펑퍼짐한 면바지를 입고 텅 빈 집 복도를 걸어다녔다. 과거에는 생기 있고 찰랑거리던 그녀의 갈색 머리는 이제 늘 머리 꼭대기에서 아무렇게나 틀어올린 롤빵 머리로 약국에서 산 플라스틱 집게핀에 대충 고정되어 있었다. 창백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의 지우는 두껍고 검은 뿔테 안경을 썼는데 불행히도 그 안경은 그녀 눈의 타고난 아름다움과 생기를 가리고 있었다. 남편이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사적인 공간과 서재를 만지는 것을 혐오한다고 주장했기에 그녀는 무급 직원 역할을 자처했다. 침구 시트를 빨고 서류를 정리하고 고급 가구의 먼지를 닦으며 자신의 집에서 조용한 그림자처럼 살았다. 그 저택의 주인은 40살의 강민혁으로 그는 내딛는 걸음마다 극도의 허영심과 오만함을 내뿜는 남자였다. 그는 돈과 권력에 중독된 사람의 전형이었다. 민혁은 손댈 수 없는 백만장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다. 외적으로 그는 절대적인 권위의 이미지를 가꿨다. 관자놀이에만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있는 클래식하고 우아한 스타일을 유지하며 항상 비싼 헤어젤로 머리를 뒤로 빗어 넘겼다. 그의 옷장은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개인 패션쇼장 같았다. 매일 아침 맞춤 제작된 대부분 코발트 블루 색상의 슈트를 입고 나섰다. 그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흰 셔츠의 윗단추를 살짝 풀어 현대적이고 대담하며 위풍당당한 비즈니스맨의 분위기를 풍기려 했다. 손목에는 파란색 문자판과 무거운 은색 브레이슬릿이 달린 화려한 명품 시계가 그가 손짓하거나 차키를 잡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반짝였다. 그 화요일 아침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는 늘 그랬듯 지우를 은근한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봤다. 민혁은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의 폭력은 순전히 무관심과 우월감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비싼 흰 셔츠의 소매를 바로잡고 아내의 헐렁한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는 주주들과의 회의와 협상으로 지치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아주 무뚝뚝하게 알리고는 그녀의 뺨에 입맞춤 한 번 없이 차고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금융계의 천재이자 우주의 주인이며 순종적인 아내는 감히 그의 시간과 잦은 부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지적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남편의 수입차 소리가 도로 아스팔트 위로 사라지자마자 지우는 매일의 정리와 청소 루틴을 시작했다. 남편이 없는 틈을 타 그녀는 1층에 있는 그의 개인 서재로 들어갔다. 넓은 공간은 짙은 마호가니 책장과 거대한 강화유리 책상으로 채워져 있었고 새 가죽과 수입시가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지우가 부드러운 극세사천으로 유리 책상 위에 얇은 먼지층을 닦아내던 중 갑작스러운 짧은 진동음이 집의 정적을 깼다. 강하고 네모난 불빛이 어두운 책상 한 구석을 밝혔다. 바쁜 사업가인 척 차려입고 나가느라 서두른 나머지 민혁은 용서할 수 없는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개인 아이패드를 충전 거치대에 그대로 두고 나간 것이었다. 남편은 주 휴대폰에 대해서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샤워기 근처까지 들고 갔지만 현대기술이 인간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잊고 있었다. 태블릿은 그의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과 동일한 데이터 클라우드에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고 아이패드의 큰 화면이 갑자기 환하게 켜지며 서버에 방금 도착한 메시지 배너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지우는 남편의 개인 물품이나 서랍을 뒤지는 나쁜 버릇이 없었다. 가정이라는 제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항상 그녀의 가장 큰 감정적 약점이었다. 하지만 책상 위기기에 천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그녀의 눈은 화면에 뜬 알림의 발신자 이름에 그대로 꽂혔다. 연락처는 차갑게 최유라 투자 컨설팅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애인을 휴대폰 업무용 주소록 사이에 숨기려는 아주 오래되고 뻔하며 어설픈 속임수였다. 그 위장을 즉시 무너뜨린 큰 문제는 화면에 표시된 문구의 수익 보고서, 회의 또는 금융시장에 대한 단어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다. 메시지 알림은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 자기야, 금요일 우리 기념일을 위해 새 드레스 벌써 샀어. 우리한테 1주년은 정말 의미 있잖아. 밤새도록 자기의 여자가 될 생각에 정말 기대돼. 지우의 심장이 가슴에서 격렬하게 한 박자 멎었다. 마치 명치를 세게 맞은 것처럼 순식간에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 숨이 막혔다. 부드러운 천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무 바닥으로 떨어졌다. 꼬박 1년의 연애, 그녀가 자신의 모든 존재를 바치고 보살핌과 순종을 다하던 그 남자가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12개월 내내 뻔뻔스러운 이중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며 그녀는 검지를 태블릿 화면으로 가져갔다. 민혁은 자신의 면책 특권에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그 가정용 기기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알림을 밀어 메시지 앱 창을 열자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주부의 발밑으로 어두운 시면이 펼쳐졌다. 대화 기록에는 수백 개의 거짓 사랑 고백, 끝없는 일상 대화, 그리고 보기 역겨운 저속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배신자 남편의 잔인한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그가 집을 나서기 몇 시간 전에 직접 보낸 마지막 문서였다. 그것은 바로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로 예약된 VIP 예약 디지털 확인증이었다. 영수증 상단에 인쇄된 업소 이름은 지우의 혈관 속 피를 차갑게 식혔다. 그곳은 바로 레뚜알, 서울 전체에서 가장 비싸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유명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부자들이 박은 저 평범한 테이블 하나를 얻기 위해 몇 달씩 대기 명단에서 기다리는 고급 요리의 성지였다. 그는 단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젊은 애인에게 잊지 못할 호화로운 밤을 선사하기 위해 엄청난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다. 그 배신의 날카로운 고통에 무너진 보통 여자라면 그 자리에서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강화유리 책상을 부수고 남편에게 소리 지르며 전화를 걸어 가능한 한큰 소동을 벌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우가 느낀 깊은 고통은 몇 분 만에 순수하고 날카로우며 위험한 얼음으로 변했다. 그 엉성한 롤빵 머리와 두꺼운 뿔테 안경 아래 숨겨져 있던 가공할 지성이 조용하고 치명적으로 깨어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패드 화면을 잠그고 기기를 이전과 똑같은 위치에 놓았다. 바닥에서 천을 집어들고 천천히 방을 걸어나갔다. 민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거짓말 성의 유성 같은 몰락은 방금 완벽한 설계자를 만난 것이었다. 한 여자가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침묵이 가진 압도적인 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겨운 배신을 발견했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이 비명, 절망적인 울음,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서의 즉각적인 대결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 시끄러운 절망은 죄인에게 경고를 보내
그가 터무니없는 변명을 지어내고 돈을 숨기고 판을 뒤집으려 할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 실망의 고통이 너무 클 때 그것은 소동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차갑고 절대적으로 정확한 계산이 된다. 지우는 아이패드에서 그 확인증을 본 순간 그것을 이해했다. 소리 지르며 싸우면 민혁에게 집을 나가고 그의 비싼 변호사들을 통해 이혼을 요구하며 그녀를 아무것도 없이 내쫓을 완벽한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은행 잔고 때문에 자신이 우주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를 파괴하려면 그의 심장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에게는 심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확히 그의 지갑과 허영심을 공격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인상적인 반전의 모든 단계를 즐기고 있고 이 백만장자 남편의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정확한 순간을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말라.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작업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연료이며 우리가 매주 당신에게 강렬하고 삶의 교훈이 가득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당신의 따뜻하고 꾸준한 지원에 정말 감사하다. 이제 이 배신자의 호화로운 저녁 식사가 가장 순수하고 차가운 복수로 양념되기 시작하는 과정을 주목하라. 수요일 밤이 빠르게 다가왔고 파탄난 결혼 생활의 일상적인 위선도 함께 찾아왔다. 민혁은 구시경 집에 들어왔고 거짓말을 덮기 위해 사용하던 그 지친 대기업 총수의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가죽 서류 가방과 코발트 블루 재킷을 거실 소파에 던지고 식탁에 앉았다. 헐렁한 베이지색 카디건과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지우가 조용히 저녁 식사를 차렸다. 도자기 그릇에서 뜨거운 수프가 김을 내뿜었지만 그녀의 위장은 일생일대의 한 방을 날리기 직전인 사람의 아드레날린으로 완전히 꼬여 있었다. 지우씨, 주말에 입을래 실크 셔츠들 좀 정리해놔요. 민혁이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아내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아주 긴급한 주주총회가 생겼어. 업계 최대 투자자들이 도시 외곽 리조트에 모이는 행사야.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나 돌아올 거야. 그동안 집안의 사소한 일로 전화하지 마. 신호도 안 터지는 비공개 회의에 있을 테니까. 뻔뻔한 거짓말이 그 남자의 입에서 무서울 정도로 술술 나왔다. 그는 망설이지도 불안하게 눈을 깜박이지도 자신을 돌봐주는 아내를 속이는 데 대해 아주 작은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코 위에 안경을 고쳐 쓰고 접시를 내려다보며 아주 절제되고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아내가 이미 그 행사라는 곳에 함께 갈 애인의 드레스 색깔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한 채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걱정 말아요, 민혁 씨. 당신 짐 아주 세심하게 준비해 놓을게요. 지우가 부드럽고 차분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순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면 가야죠. 당신의 직업적 성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당신이 당신 위치를 알아서 다행이군. 민혁이 오만하게 중얼거리며 첫 냅킨으로 입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 한마디의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다음 날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의 차가 길 저편으로 사라지자마자 지우는 체스판 위의 말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 구석에서 울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컴퓨터를 켜고 유명한 레뚜알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검색하는 것이었다. 그 레스토랑은 서울 럭셔리의 정점이었다. 도시의 가장 부유한 동네에 복원된 역사적인 저택에 위치한 그곳은 고급 목재 테이블, 수입 크리스털 잔,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의 셰프들이 서명한 메뉴로 유명했다. 그곳에서 예약을 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의 최고 상징이었다. 민혁이 예약한 테이블은 평범한 테이블이 아니었다. 그것은 프라이빗 발코니 테이블로 업소에서 가장 비싸고 터무니없는 보증금 선결제가 필요한 자리였다. 핫핑크 미니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를 감동시키기 위해 하룻밤에 쓴 돈은 평범한 가정이 몇 달 동안 쓸 생활비에 해당했다. 그 배신자의 허영심을 채워주던 돈은 그가 관리하는 회사에서 직접 나왔다. 하지만 민혁은 역사적이고 중대한 세부사항을 잊고 있었다. 금융천재는 그 제국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우월한 지능의 산물이라고 믿었지만 지우의 기억은 그 오만한 생활 방식을 지탱하는 모든 돈의 출처를 아주 잘 간직하고 있었다.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주부의 마음은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그녀는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고 저택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던 세제 때문에 건조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10년 동안 그녀는 완전히 자신을 지우고 남편이 금융시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빛내는 동안 그녀는 집이라는 그늘에 숨어 지내며 생기 없는 아내, 하녀의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가
사업 세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야망도 능력도 없는 멍청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지우가 사랑 때문에 포기했던 뛰어난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 바로 그 지성이 그 은혜를 모르는 남자의 인생을 파괴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여자는 딱 소리를 내며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복수 계획은 집 앞에서 벌이는 추한 싸움이나 인터넷에서 곧 모두가 잊어버릴 일시적인 스캔들이 아닐 것이었다. 민혁에 대한 처벌은 예술 작품처럼 설계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애인과 함께 과시의 절정으로 계획했던 바로 그 밤을 빼앗아 그의 가장 큰 대중적 굴욕의 무대로 바꿀 것이었다. 그가 손댈 수 없는 백만장자인 척 뽐내고 싶어 했던 상류사회의 성전, 레뚜알이 바로 그의 발밑이 무너질 장소가 될 것이었다. 금요일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고, 생기 없던 주부는 이제 누가 진정으로 이 게임을 지배하는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기업 세계에는 눈먼 자부심이 파멸적인 추락의 첫걸음이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민혁은 정확히 이 위험한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맞춤 제작된 코발트 블루 슈트를 바로잡고 오직 자신의 대담함과 지능만으로 무에서 백만장자의 부를 이룬 자수성가한 천재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오만한 사업가는 사업 미팅에서 친구들에게 이 거짓 이야기를 했다. 직원들에게는 파란 문자판에 화려한 명품 시계를 과시했고, 이 거짓말을 너무 자주 반복한 나머지 자신의 제국의 기원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을 잊어버렸다. 민혁이 사회와 자신의 애인에게 숨기고 있던 현실은 매우 달랐다. 11년 전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그는 파산한 중개인에 불과했고, 무거운 은행 빚에 시달리며 미납으로 인해 작은 사업 면허를 잃기 직전이었다. 그 남자의 인생을 구하고 길거리에 낳는 것을 막아준 사람은 지우의 할아버지였다. 부동산 업계에서 조용하고 극도로 부유한 사업가였던 돌아가신 가문의 가장은 지우를 자신의 진정한 피와 지성의 상속자로 여겼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재산 제도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손녀의 본명으로만 등록된 국제사모펀드에 의해 보호되는 수백억 원의 유산을 남겼다. 그 당시 사랑에 빠져 평생을 함께할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믿었던 지우는 모든 것의 방향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유산 중 상당 부분을 사용하여 민혁의 모든 빚을 갚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현재 남편 회사의 재무 구조를 설계하고 초기 사업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그를 시장에서 유명하게 만든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과도한 겸손과 사랑 때문에 지우는 마쿠에 머무르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민혁이 회사의 유일한 공개적인 소유주로 나타나도록 허락했고, 자신의 이름은 오직 신탁 위반 시 그녀에게 의결권 있는 주식의 60% 이상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숨겨진 자본 출자 조항에만 서명한 채로 남겨두었다. 민혁이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아내를 그저 서재의 고급 가구를 닦을 줄 아는 무지한 주부라고 생각하는 동안, 지우는 그 법인 계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돈의 흐름을 알고 있었다. 목요일 아침, 남편이 우아한 슈트를 입고 출근하는 동안 안경 쓴 여자는 자기 방의 오래된 금고 깊숙한 곳에서 할아버지의 투자 펀드 원본 서류와 회사 정관이 담긴 가죽 서류처를 꺼냈다. 그녀는 자신의 소박한 차 열쇠를 들고 곧장 서울의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개인자산 관리자와 레뚜알의 이사진과 비밀 회의를 잡아두었다. 지난 24시간 동안 지우가 조용히 진행한 조사는 그녀의 복수를 위한 절호에, 그리고 지극히 시적인 기회를 드러냈다. 유명하고 세련된 프렌치 레스토랑 레뚜알은 극도의 호화로운 외관, 반짝이는 크리스털 잔, 그리고 도시 엘리트들을 위한 값비싼 요리를 자랑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끔찍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었다. 늙고 지친 프랑스인 전 주인은 팬데믹 이후 잘못된 경영과 투자로 인해 수십억 원의 은행 빚을 지고 있었다. 레스토랑은 사실상 기술적 파산 직전이었고, 만약 사업을 구할 즉각적인 현금 자본을 가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법원 경매에 붙여질 운명이었다. 투자은행의 개인 회의실에 앉아 지우는 레스토랑의 늙은 주인과 그의 변호사들을 마주했다. 그녀는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 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하고 명확하며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여자는 국제은행 송금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의 보호된 유산에서 축적된 수익의 일부를 사용하여 지우는 레뚜알의 지분 100%를 현금으로 매입했다. 그녀는 건물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했으며, 이 시간도 채 안 되는 행정 절차 협상 끝에 상업시설의 완전한 소유권을 인수했다.
매매 계약서는 최고 긴급으로 등기소에 등록되었다. 그 신중한 여성의 재산 덕분에 명예를 구하게 된 전 주인은 감격하고 안도하며 그 자리에서 경영권 이전 서류에 서명했다. 지우는 이제 도시에서 가장 특별하고 비싼 레스토랑의 유일하고 주권적이며 절대적인 소유주였다. 역사적인 저택, 희귀 와인 저장고, 프라이빗 발코니, 그리고 모든 수입 도자기, 접시가 법적으로 그녀의 소유였다. 금요일 밤에 그 업소가 맞이할 가장 중요한 고객이 바로 자신의 배신자 남편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했다. 그는 자신이 집에서 굴욕감을 주던 아내의 주머니로 저녁 식사 비용이 바로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터무니없는 예약금을 지불했다. 레스토랑 매입을 마친 직후 지우는 레뚜알의 전 직원과 비공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웨이터, 리셉셔니스트, 홀 매니저, 그리고 존경받는 오 셰프를 저택의 산업용 주방에 모았다. 오 셰프는 넓은 어깨에 예술적인 문신으로 덮인 팔, 잘 다듬어진 수염을 가진 키, 큰 남자로 그의 기술적 까다로움과 자신의 요리 예술을 존중하는 사람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심으로 유명했다. 새로운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코발트 블루 슈트를 입은 남편이 레스토랑 발코니에서 저지르려 했던 배신의 규모를 이해하자 업소의 전 직원은 절대적인 열정으로 지우의 대의를 지지했다. 서지우 대표님, 오늘 이 레스토랑의 빚을 청산해 주심으로써 30가구가 넘는 직원들의 일자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오 셰프가 검은 단추가 달린 흠잡을 데 없는 흰색 조리복을 바로잡으며 선언했다. 대표님의 남편과 그의 동행인은 이 집에서 평생 잊지 못할 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의 홀과 주방은 이 서비스를 역사적인 방식으로 실행하기 위해 대표님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고 우아한 미소로 팀을 바라보았다. 복수 계획은 완벽하게 그려졌다. 민혁이 보이지 않는 짐처럼 취급했던 주부는 방금 남편이 자신의 가짜 백만장자 지위를 과시하려 했던 무대를 사들인 것이었다. 배신자는 그 12개월간의 더러운 로맨스 동안 했던 모든 거짓말에 대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재정적, 사회적 함정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지우의 대변신을 위한 최종 준비는 다음날 아침 시작되어 순종의 과거를 확실히 뒤로하게 될 것이었다. 한 사람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굴욕당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삶에 일어나는 급진적인 변화를 관찰해 본 적 있는가?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비싼 옷, 유행하는 헤어컷 또는 몸에 걸치는 반짝이는 보석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곳, 영혼의 중심에서 태어난다. 비겁한 배신의 고통이 더 이상 눈물을 낳지 않고 차갑고 명석하며 절대적으로 막을 수 없는 용기를 만들어낼 때 시작된다. 민혁은 몇 년 동안 지우를 바라보며 단지 의존적이고 재미없고 생기 없으며 집안에서 자신의 명령과 변덕에 반응할 수 없는 여자로만 보았다. 그는 아내가 영원히 베이지색 카디건에 갇혀 그의 가구를 닫고 그가 식사 때마다 주는 격려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살 것이라고 믿었다. 그 천박한 남편은 조용히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바로 적들의 폐허 위를 나는 법을 배우는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금요일 아침 배신자의 금지된 로맨스를 위한 성대한 기념일로 정해진 날은 그 조용한 저택에서 해가 뜨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민혁은 거의 어린애 같은 희열 상태에서 깨어났다. 허영심 많은 사업가는 부부의 개인 욕실에서 1시간 이상을 보내며 자신의 외모 하나하나에 극도로 과장된 신경을 썼다. 그는 자신의 희끗희끗한 머리를 많은 고정젤로 우아하게 정돈하고 가장 비싼 수입 향수를 통째로 뿌렸으며 흠잡을 데 없는 흰색 실크 드레스 셔츠를 입었다. 그 위에는 맞춤 제작된 코발트 블루 슈트, 재킷을 걸쳐 파란색 문자판의 화려한 명품 시계가 왼쪽 손목 끝에 잘 보이도록 했다. 그는 복도 거울을 계속 쳐다보며 집안을 돌아다녔고 승리의 미소를 연습하며 자랑스럽게 옷깃을 바로잡았다. 남편이 거울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하는 동안 지우는 1층 손님방에 머물며 그가 가짜 주주 총회에 가져갈 검은색 기내용 캐리어를 마저 꾸렸다. 그녀는 손에 단 한 방울의 분노도 담지 않고 극도의 차분함과 정확성으로 갑옷을 접었다. 민혁이 대리석 계단을 내려와 스포츠카 열쇠를 손에 쥐었을 때 그는 현관문 옆에 서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그녀는 낡은 헐렁한 베이지색 카디건, 빛바랜 면바지, 그리고 창백한 얼굴에 두꺼운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당신 짐은 이미 트렁크에 있어요, 민혁 씨. 지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당신이 좋아하는 셔츠들과 주말 회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넣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일에 집중하고 이 멋진 기념을 최대한 즐겨요. 배신자 남편은 아내의 맹목적인 순진함이 우스워
비뚤어진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우의 눈을 2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그녀의 어깨를 빠르고 아주 차갑게 두드렸다. 당신은 좋은 아내야, 지우 씨. 아주 순종적이고 집안일에 전념하지. 민혁이 평소와 같은 오만함 가득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집 잘 돌보고 있어. 일요일에 내 수십억짜리 사업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지. 그는 등을 돌려 커다란 나무 문을 통과해 저택의 차고로 걸어갔다. 그의 스포츠카의 강력한 V8 엔진 소리가 그가 애인을 만나러 가는 길 위 아스팔트를 박차고 나갈 때 동네에 울려 퍼졌고 그는 대로에서 빠르게 사라졌다. 그 차 소리가 길에서 사라진 바로 그 순간 순종적인 주부의 위선은 최종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지우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얼굴에서 검은 뿔테 안경을 벗어 주방의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 그 렌즈가 필요 없었다. 이어서 그녀는 저택의 주 옷방으로 계단을 올라가 서랍에 보관하던 무거운 재봉 가위를 꺼내 그녀의 유명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반으로 자르고 찢어진 천 조각들을 정돈되지 않은 부부 침대 위에 던져버렸다. 과거에 생기 없던 존재는 그 방에서 죽어 묻혔다. 오전 10시 정각,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최고 수준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팀이 전날 밤 지우가 비밀리에 고용한 채 저택에 도착했다. 집안 분위기는 고급 패션 스튜디오로 변했다.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여자는 그야말로 장관인 시각적, 개인적 변화를 겪었다. 몇 년 동안 플라스틱 집게핀으로 엉성하게 틀어올린 롤빵 머리에 갇혀있던 그녀의 생기 없는 갈색 머리는 턱선을 돋보이게 하고 어두운 머리카락에 강렬하고 비단 같은 광채를 더하는 완벽한 샤넬 스타일의 현대적이고 과감한 비대칭 컷을 얻었다. 그녀의 얼굴에 시해진 예술적인 메이크업은 10년 넘게 숨겨왔던 인상적이고 성숙한 아름다움을 우아하게 강조했다. 창백한 피부는 황금빛의 빛나는 톤을 얻었다. 그녀의 갈색 눈은 미묘한 갈색과 금색 톤으로 강조되었고 입술은 흠잡을 데 없는 짙은 와인색 립스틱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 화려한 변신의 절정은 승리의 밤을 위해 선택된 옷을 입는 순간에 왔다. 지우는 평범한 드레스를 입지 않았다. 그녀는 선명한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고급 테일러링 판탈롱 점프슈트를 입었다. 그 옷은 그녀의 몸에 완벽하고 우아하게 맞아떨어졌고 미묘하고 구조적인 네크라인이 목선을 절대적인 품격으로 드러냈으며 허리를 완벽하게 강조하는 금속성 금색 벨트가 함께했다. 진정한 제국의 여주인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해 지우는 검은색 페이턴트 가죽 스틸레토 힐을 신었다. 귀에는 소박한 에메랄드 귀걸이를 하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옷방 거울을 바라보는 여자는 더 이상 아침에 지친 주부와 전혀 닮지 않았다. 유리 앞에는 레뚜알의 새롭고 강력하며 흔들림 없는 소유주가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힘, 아름다움,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내뿜는 백만장자 경영인이었다. 하지만 지우의 계획은 단지 레스토랑 입구에서의 눈부신 모습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배신자에 대한 가장 고통스럽고 정확한 일격은 법률 및 재정 분야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오후 3시, 지우는 저택의 서재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투자 펀드 주식을 관리하는 기업법 전문 수석 변호사 김 변호사의 방문을 받았다. 변호사는 법원 인장이 찍힌 공식 문서로 가득 찬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 서지우 대표님, 기업법 담당 판사님께서 방금 신탁 의무 위반에 관한 긴급 가처분 명령에 서명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극도의 진지함으로 설명하며 법원 도장이 찍힌 서류를 보여주었다. 대표님께서 최초 자본 출자 계약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60%를 보유하고 계시고 저희가 회사 자금을 개인 경비와 제3자의 사치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입증했으므로 법원은 남편분의 모든 은행 자산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동결을 명령했습니다. 차갑고 차분한 미소가 지우의 짙은 붉은색 입술가에 번졌다. 그 동결 조치가 그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님,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재정생활 100%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님,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 서류를 정리하며 확인했다. 금지 명령은 이미 금융위원회 시스템에 입력되었습니다. 그가 법인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최고급 브랜드 신용카드들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어떤 단말기에서도 거부될 것입니다. 또한 그의 개인은행 계좌도 예방조치로 동결되었습니다. 강민혁 씨는 ATM에서 10,000원 한 장 인출하거나 생수 한 병 결제도 승인받지 못할 겁니다. 이 나라의 금융 시스템상으로 그는 이 순간 완전히 잔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완벽하군요. 김 변호사님,
지우가 단단한 악수로 감사했다. 법원의 정의는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네요. 이제 제 레스토랑의 정의가 쇼의 나머지를 책임질 겁니다.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고 금요일 하늘이 짙은 파란색으로 변할 무렵 서울에서 가장 특별한 레스토랑의 새로운 주인은 저택의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의 페이턴트, 가죽 하이힐 소리가 승리의 완벽한 운율로 흰 대리석 바닥을 두드렸다. 현관문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개인 기사가 반짝이는 검은색 방탄 SUV 옆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는 지우가 탈 수 있도록 극도의 존중을 표하며 뒷문을 열었다. 편안한 차량 안에서 여자는 차가 금융 중심지의 불 켜진 대로를 질주하는 동안 어두운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검은색 가죽 명품 가방 안에는 이혼 소송 서류와 레뚜알의 소유권 증명서만 들어있었다. 민혁은 핫핑크 미니드레스를 입은 애인과 함께 꿈의 레스토랑에 들어가기 불과 몇 분 전이었고 왕의 밤을 보낼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용카드가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라는 사실도, 그 호화로운 궁전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에메랄드 그린 점프슈트, 차림의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잊을 수 없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그의 가면을 벗겨낼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오만한 남자가 자신의 거짓 제국의 유리 바닥이 자기 발밑에서 산산조각 날 때 정확히 어떤 기분을 느낄지 상상해 본 적 있는가? 세상에는 자신이 손댈 수 없고 우월하며 어떤 도덕률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의 추락보다 더 파괴적인 것은 없다. 민혁은 지난 12개월 동안 자신의 머릿속에 완벽한 거짓말을 쌓아왔다. 그는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아내가 낡은 옷을 입고 집 안에 갇혀 그의 가구를 돌보는 동안 자신은 회사 돈을 써서 젊은 애인과 함께 도시에서 가장 특별한 레스토랑을 활보하고 있다고 믿었다. 허영심 많은 남편에게 그 금요일 밤은 그의 사회적 정복의 최고점이 될 예정이었다. 턱을 너무 높이 들고 걷는 사람의 문제는 바로 자기 발치에 놓인 치명적인 덫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레뚜알의 로비한 긴장감은 칼로도 벨 수 있을 정도였다. 그 딱 붙는 핫핑크 미니드레스를 입은 최유라의 소란스러운 등장은 근처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던 전통적인 가문들과 고위급 임원들 사이에 눈에 띄는 불편함을 야기했다. 비난의 눈초리는 명백했지만 민혁은 전반적인 어색함을 눈치채지 못한 척 애썼다. 오히려 그는 맞춤 제작된 코발트 블루 슈트 안에서 가슴을 우스꽝스럽게 내밀었다. 그는 파란 문자판의 명품 시계를 과시하기 위해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아주 큰 목소리로 조급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는 23살의 애인에게 자신이 이곳의 진정한 주인이자 이 국제적인 미식의 성전에서 명령을 내리고 좌지우지하는 VIP 고객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예전 단골일 때는 이 집 서비스가 더 빨랐던 것 같은데 민혁이 고급스러운 나무 카운터에 젊은 리셉셔니스트를 쏘아보며 건조하고 거친 말투로 불평했다. 내가 평범한 손님처럼 입구에 서 있으려고 거액의 예약금을 선불로 낸 게 아니야. 내 예약은 프라이빗 발코니의 메인 테이블이라고. 이 레스토랑의 총지배인이나 사장님을 당장 불러. 사장님이 직접 리셉션으로 와서 나를 테이블까지 안내하고 내 동행인을 위해 와인 저장고에서 최고의 와인을 추천해줬으면 좋겠군. 그날 밤 계획된 복수작전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고 정보를 들은 젊은 리셉셔니스트는 흠잡을 데 없는 자세를 유지했다. 그는 침착함을 잃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으며 대답하기 전에 아주 미묘하고 절제된 미소를 지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민혁 대표님. 리셉셔니스트가 정중하게 말했다. 저희 새로운 사장님께는 대표님의 도착과 발코니, VIP 예약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대표님과 핫핑크 차림의 동행분을 직접 맞이하시기 위해 집무실 일정을 중단하고 리셉션으로 오시겠다고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이라는 표현을 듣고 민혁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레스토랑이 과거에 잠시 인사를 나눈 적 있는 늙은 프랑스인 소유라는 것을 알았지만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허영심으로 가득 찬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호화로운 곳이 어떤 유럽 다국적 그룹이나 지방의 백만장자 상속녀에게 인수되었다고 상상했다. 그는 흰색 실크 드레스 셔츠의 깃을 바로잡고 고정 젤로 정돈된 희끗희끗한 머리를 쓸어 넘긴 후 레스토랑 고위 경영진과 오만한 칭찬을 늘어놓고 사업적 친분을 과시할 준비를 하며 주 복도 쪽으로 몸을 돌렸다. 봤지, 자기야? 민혁이 유라의 귀에 속삭이며 거만한 웃음을 터뜨리고 네온색 미니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의 허리를 감쌌다.
진정한 권력을 가진 남자가 이 나라에서 가장 비싼 곳에서 어떻게 대접받는지 보여주는 거야. 사장님이 직접 문까지 우리를 맞으러 오잖아. 백만장자들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도. 와, 민혁씨, 진짜 멋있다. 유라가 그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크게 웃고 백금발 머리를 어깨 너머로 넘기며 흰색 아크릴 레일을 공중에서 딱 소리냈다. 저 레스토랑의 사장님이 나를 홀 최고의 테이블에 앉힐 때 저기 질투하는 여자들 얼굴이 어떨지 정말 기대되네. 하지만 위선의 쇼는 로비 시계에서 초입기에 들어갔다. 주 복도의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단단하고 리드미컬하며 차분한 발소리가 입구 홀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테이블에 웅성거리던 대화 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복도를 걸어오는 사람의 존재는 모든 웨이터, 경호원, 심지어 첫 번째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시선을 끌었다. 그것은 타고난 권위, 성숙한 아름다움, 그리고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압도적인 우아함을 발산하는 인물이었다. 복도에서 나타난 여자는 선명한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고급 테일러링 판탈롱 점프슈트를 입고 있었다. 고귀한 원단은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현대적인 컷이 그녀의 실루엣을 극도의 품격으로 그려냈다. 에메랄드 색조는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빛났다. 흠잡을 데 없는 비대칭 스타일로 자른 그녀의 갈색 머리는 미묘한 예술적 화장을 한 얼굴을 감쌌고 깊은 와인색 립스틱으로 칠한 입술을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검은색 페이턴트 가죽 하이힐을 신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걸었고 오른손에는 얇은 가죽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을 눈빛으로 전하는 주권 여왕의 자세였다. 민혁은 가장 거짓되고 연습된 미소를 지으며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 레스토랑의 그 여성 경영인과 악수할 준비를 하며 오른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에메랄드 그린 차림의 인물이 리셉션의 불빛에 가까워지자 로비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 윤곽이 완전히 드러났다. 민혁의 정신은 즉각적이고 잔인한 전기 충격을 받았다. 그가 얼굴에 띄고 있던 거만한 미소가 중간에 멈췄다. 그의 어두운 눈이 무서울 정도로 커졌다.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사라져 해변에서 그을린 피부가 병든 잿빛의 생기 없는 창백함으로 변했다. 공기가 가슴에 물리적인 타격을 입은 듯한 폭력성으로 목구멍에 막혔다. 그의 심장이 너무나 강하고 절박하게 뛰기 시작해서 마치 그의 흰색 실크 셔츠에 천을 찢을 것 같았다. 에메랄드 그린 테일러링 점프슈트, 스틸레토 힐, 빛나는 샤넬 컷 헤어, 붉은 입술을 한 손댈 수 없는 자세의 여자는 그가 아침에 헐렁하고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채로 두고 온 바로 그 사람이었다. 두꺼운 검은 뿔테 안경, 플라스틱 집게핀으로 엉성하게 묶은 롤빵 머리, 그리고 그의 유리 책상 먼지를 닦느라 건조해진 손을 가진 바로 그 여자. 그는 바로 서지우, 그의 순종적인 아내, 그가 자신의 저택 안에서 보이지 않고 쓸모없는 짐처럼 취급했던 주부였다. 그 발견의 충격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민혁의 무릎이 코발트 블루 슈트 바지 아래에서 눈에 띄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시야가 잔인하고 불가능한 장난을 치고 있다고 지친 뇌의 깊은 곳에서 생각하며 땀나는 이마를 왼손으로 문지르며 눈을 수십 번 연속으로 깜박였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머릿속 환상이 아니었다. 실제 살아있는 눈부시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여인이 그의 몸에서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서서 순수하고 절대적인 얼음 같은 시선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우씨. 민혁의 목소리는 찢어지고 약하며 쉬고 어떤 권위도 완전히 결여된 속삭임처럼 나왔다. 당신이 왜 여기에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지독한 장난이야? 완전히 미쳤어? 그의 옆에 있던 유라가 조롱과 짜증 섞인 투로 에메랄드 그린 차림의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애인의 절박한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다. 핫핑크 미니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는 시끄럽게 껌을 딱 소리내며 팔짱을 꼈다. 저 초록색 옷 입은 여자 누구야? 민혁씨? 유라가 가늘고 히스테릭한 목소리로 물었다. 레스토랑 신입 직원이야? 왜 저 여자 보면서 그렇게 창백해졌어? 우리 VIP 테이블로 데려다 준다던 사장님은 어딨어? 지우는 차분하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페이턴트 가죽 하이힐 소리가 외과적 정밀함으로 바닥을 두드렸다. 그녀는 분노를 보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단 하나의 우아하지 않은 제스처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상대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이미 이긴 여자의 표정이었다. 제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민혁 씨. 지우가 깨끗하고 명확하며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고 그 목소리는 리셉션 로비 전체에 울려 퍼져 레스토랑의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리고 최유라 씨도요. 제 남편과 그의 애인을 제 사업장에서 이 금요일 밤에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 레스토랑이라는 단어가 지우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고
민혁은 다리가 정말로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바닥에 무릎 꿇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카운터의 나무 벽에 등을 기대야 했다. 당신 레스토랑이라고? 민혁이 더듬거리며 차가운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 실크 드레스 셔츠 깃을 적시는 것을 느꼈다. 미쳤군. 지우씨, 여긴 레뚜아리야. 서울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이라고. 당신은 일도 안 하는 주부잖아. 이 장소가 당신 거라고 생각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야? 지우는 차분하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극도의 냉정함으로 손에 든 가죽 서류철을 바로잡았다. 당신의 눈먼 오만함이 항상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었죠. 민혁 씨, 새로운 소유주가 형언할 수 없는 권위 있는 어조로 설명했다. 당신은 11년 동안 당신이 혼자서 부를 이룬 금융천재라는 거짓말을 믿고 살았어요. 당신이 과시하는 제국이 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모 투자 펀드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사실을 잊었죠. 어제 오후 저는 제 개인 소득의 일부를 사용해 이 레스토랑의 지분 100%를 현금으로 매입했어요. 전 주인의 빚을 청산하고 모든 테이블, 모든 와인병, 그리고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로비의 소유권을 인수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남편의 코발트 블루 슈트와 이제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바라보는 애인의 네온색 미니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은 아침에 아주 긴급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간다고 했죠. 지우가 부드러운 목소리 톤을 잃지 않고 계속했다. 그리고 당신의 동행인은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핫핑크 드레스를 샀고요. 당신이 제 레스토랑의 아이패드로 한 VIP 예약 확인증이 만남의 세부 사항을 알려줬어요. 이 업소의 주인으로서 당신들의 저녁 식사가 절대적으로 잊을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유라는 흰색 아크릴 긴 손톱으로 입을 가리며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천박한 젊은 여성은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다. 그녀 앞에 에메랄드 그린 차림의 여인은 속아서 우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소셜미디어에 과시하기 위해 사진을 찍으려 했던 궁전의 주인이었다. 민혁 씨, 저 여자 당신 아내야? 유라가 그 밤 처음으로 더듬거리며 물었고 그녀의 그을린 얼굴은 핏기를 잃었다. 당신 독신이라고 했잖아. 당신 아내는 못생기고 지루하고 시골에 산다고 했잖아. 이 시간 내내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닥쳐, 유라. 민혁이 공황 상태에서 소리치며 리셉션 한가운데서 지우의 팔을 잡으려 했다. 지우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엄청난 오해야. 이 여자는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계약 건으로 얘기하려고 데려온 회사 인턴일 뿐이야. 하늘의 맹세코, 난 절대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 거짓말은 너무나 한심하고 절박하며 우스꽝스러워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몇몇 손님들은 억누른 웃음을 참지 못했다. 지우는 1mm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손댈 수 없는 자세를 유지하며 민혁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고 차가운 연민으로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값싼 변명은 가정 법원을 위해 아껴두세요. 민혁 씨. 레스토랑 주인이 가죽 서류철을 열며 절대적인 평정을 유지한 채 선고했다. 당신은 이 레스토랑의 주인이 직접 당신을 맞이하고 집 최고의 테이블로 안내해 줄 것을 요구했죠. 제가 바로 이곳의 주인이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감으로 당신의 요청을 이행할 겁니다. 프라이빗 발코니 테이블로 저를 따라오세요. 당신들의 파멸의 향연은 이미 제대로 차려져 있습니다. 망연자실한 남편이나 충격에 빠진 애인의 말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지우는 우아하게 천천히 몸을 돌려 에메랄드 그린 점프슈트를 품격 있게 흔들며 페이턴트 가죽 하이힐을 신고 주호를 향해 걸어갔다. 완전히 방향을 잃고 굴욕과 다음에 올 일에 대한 공포에 휩싸인 민혁과 유라는 마치 최종 심판의 법정으로 직행하는 두 피고인처럼 그 강력한 여성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오만한 배신자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그가 성공과 통제의 절대적인 정점에 있다고 믿을 때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세상에는 비명이 필요 없는 정의가 있다. 물리적 폭력도 인터넷에서의 요란한 스캔들도 필요 없다. 허영심 많은 남자의 영혼을 근간까지 파괴하는 진정한 정의는 차갑고 극도로 우아하며 고급 연회의 정밀함으로 제공된다. 민혁은 그 저녁 식사를 몇 달 동안 계획했다. 그는 서울에서 가장 특별한 레스토랑의 가장 탐나는 테이블을 확보하기 위해 작은 재산을 썼다. 젊은 애인에게 왕처럼 뽐낼 밤을 꿈꾸며 그 가짜 백만장자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그 호화로운 만남의 모든 세부사항이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아내에 의해 준비되었고 그날 밤의 연회에는 비싼 요리나 고급 와인이 아니라 그가 했던 모든 거짓말에 대한 최종 청구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놀라운 여성이 이 거짓말쟁이
남편과 이기적인 애인에게 마지막 교훈을 어떻게 줄 것인지 보기 위해 손톱을 물어뜯고 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말라. 당신의 존재와 지원은 우리가 매주 당신에게 강렬하고 감동적이며 큰 반전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져오는데 필수적이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제 편안히 앉으시라. 왜냐하면 민혁과 유라의 저녁 식사는 당신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레뚜알의 주홀은 절대적인 충격과 매혹의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웨이터들과 홀 지배인들은 지우가 광택나는 바닥 위를 단단하고 리드미컬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동안 완벽한 존경의 자세로 정렬해 있었다. 선명한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그녀의 판탈롱 점프슈트는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돋보였고 그녀의 존재는 마치 자신의 영토를 시찰하는 주권 여왕처럼 보였다. 그녀 뒤로는 굴욕적으로 발을 끌며 고개를 숙인 채 민혁과 유라가 따라왔다. 프라이빗 발코니까지의 걸음은 배신자 남편의 눈에는 사형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파란 문자판의 화려한 명품 시계를 과시하기 위해 맞춤 제작된 코발트 블루 슈트 안에서 가슴을 내밀던 민혁은 이제 키가 줄어든 것 같았다. 그의 그을린 얼굴은 양초처럼 창백했다. 이마는 굵은 차가운 땀방울로 뒤덮였고 흰색 실크 드레스 셔츠에 깃은 목을 조르는 듯했다. 유라는 명품 로고로 가득 찬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고 바로 뒤따라왔다. 백금발머리와 딱 붙는 핫핑크 미니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은 더 이상 조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주위를 둘러보며 홀의 테이블을 차지한 부유한 가문들의 경멸적인 시선에 무게를 느꼈다. 지우는 업소의 가장 특별한 구역인 프라이빗 발코니로 통하는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커다란 유리문 앞에 멈춰섰다. 둥근 고급 나무 테이블은 반짝이는 은식기, 수입 크리스털 잔, 그리고 중앙에 신선한 흰 꽃 장식으로 흠잡을 데 없이 차려져 있었다. 그곳에서 보이는 파노라마 뷰는 밤의 도시 조명 전체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정확히 민혁이 불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예약했던 낭만적이고 허세 가득한 배경이었다. 자, 편히 앉으세요. 지우가 부드럽고 수정처럼 맑으며 벨벳 같은 목소리로 어두운 벨벳으로 덮인 의자를 가리키며 초대했다. 이곳이 바로 당신이 터무니없이 높은 예약금을 선불로 내면서까지 확보하고 싶어 했던 발코니의 VIP 테이블입니다. 민혁 씨, 당신들이 이 집의 완전한 경험을 즐기시길 꼭 바랍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빼고 테이블 끝에 앉았고 아내를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었다. 이전에는 권위 있고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유라는 그의 옆에 앉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드레스를 정돈하고 순전히 긴장된 몸짓으로 긴 흰 손톱의 손가락을 금발 머리카락 사이로 쓸어 넘겼다. 지우야, 제발. 민혁이 마른 입술과 절망으로 가빠진 숨을 쉬며 말을 꺼내려 했다. 우리 모두 앞에서 이럴 필요 없잖아. 집으로 돌아가자. 가는 길에 다 설명할게.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줄게. 하지만 내 직장과 사교생활 공간에서 나를 이렇게 굴욕 주지는 마. 지우는 차분하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고든 자세로 테이블에 다가갔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거친 제스처를 하지 않았다. 당신의 사교 생활과 직장 환경은 항상 제 돈과 제 인내심으로 유지되었죠. 민혁 씨, 지우가 배신자를 의자에 얼어붙게 만드는 날카로운 단호함으로 대답했다. 당신은 몇 년 동안 당신 집을 돌보는 여자가 무지하고 쓸모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당신은 나를 보며 내 헐렁한 베이지색 카디건과 낡은 바지만을 보는데 익숙해졌죠. 당신은 헌신적인 아내 뒤에 당신의 거칠에 인생의 모든 단계를 지원한 자본의 상속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그녀는 발코니 문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석 웨이터에게 오른손으로 은밀한 신호를 보냈다. 그는 금색 글자가 새겨진 2개의 무거운 검은색 가죽 폴더를 들고 있었다. 웨이터, 오늘 밤 우리의 특별 메뉴를 귀빈들께 전해주세요. 레스토랑 주인이 명령했다. 직원은 극도의 우아함으로 다가와 민혁 앞에 가죽 폴더 하나, 유라 앞에 다른 하나를 놓았다. 민혁은 눈을 크게 뜨고 폴더 표지를 쳐다보며 레스토랑이 평소에 제공하던 세련된 고급 프랑스 요리 옵션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땀나는 손가락으로 가죽 표지를 열자 그의 얼굴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 페이지들에는 음식 메뉴, 세련된 전체 요리 또는 희귀 와인 옵션이 인쇄되어 있지 않았다. 민혁에게 전달된 폴더 안에는 지우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공식 사본과 함께 그의 모든 은행 자산을 즉시 전면 동결하라는 법원 명령서가 놓여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법원의 붉은 인장과 판사가 서명한 결정문이 있었고 그의 법인, 신용카드, 개인은행 계좌의 동결, 그리고 재산 사기 및 정관 위반으로 인한 회사 이사직에서의 예방적 해임을 명하고 있었다. 다음 페이지들은 아이패드 화면에서 찍은 컬러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유라와의 역겨운 사랑 대화,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선물 영수증, 그리고 자금 횡령을 증명하는 명세서들이 고해상도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유라에게 전달된 폴더 안에는 그 네온색 미니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의 이름으로 발부된 법원 소환장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회사 사기 및 자금 세탁에서 비롯된 돈으로 취득한 재산 수령에 대해 경찰에 출두하여 진술하라는 통지서였다. 프라이빗 발코니의 침묵은 너무나 무겁고 압도적이어서 단지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게 뭐야, 민혁 씨? 유라가 법원 서류에 인쇄된 자신의 이름을 읽고 소리치며 완전히 통제력과 자세를 잃었다. 법원 소환장? 경찰 통지서? 당신 독신의 억만장자 사업가라고 했잖아. 당신이랑 사귀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했잖아. 당신의 더러운 금융 비리 때문에 내가 경찰서에 갈 수는 없어. 안 돼! 닥쳐! 유라! 민혁이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두 손으로 머리 꼭대기의 대머리 부분을 감싸고 필사적으로 1시간 동안 빗질했던 희끗지끗한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그는 공포에 질린 붉은 눈으로 지우를 마주했다. 지우야, 내 신용카드 다 막았어? 내 회사 사장 자리에서 날 쫓아냈다고? 나한테 이럴 순 없어. 그 회사는 내 거야. 매일 저 사무실에서 일하는 건 나라고. 지우는 반걸음 앞으로 나와 우아한 손을 테이블의 주 의자 등받이에 올렸다. 그녀의 와인색 붉은 입술이 절대적인 힘을 전하는 미소로 열렸다. 그 회사는 단 한 번도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민혁 씨. 에메랄드 그린 차림의 여성이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 기본 교훈을 가르치듯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당신이 11년 전에 서명한 정관에는 초기 자본이 제3호펀드에서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당신은 사회적, 부부간의 충실함을 유지하는 동안 상업적 경영권을 가졌어요. 당신이 애인에게 아파트와 명품 가방을 사주기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했을 때 당신은 당신의 대주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김 변호사님이 오늘 오후 3시에 형사 고소를 접수했어요. 바로 이 순간 당신 이름으로 된 돈은 단 한 푼도 없어요. 당신은 차도, 은행 잔고도 더 이상 살 곳도 없어요. 재정적, 개인적 재앙의 현실이 눈사태 같은 폭력성으로 민혁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는 개인 변호사에게 필사적으로 전화하거나 은행 앱에 접속하려고 코발트 블루 슈트,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기기 화면에는 금융 시스템의 최종 통보가 표시되었다. 법원 명령에 의해 계정 정지됨. 거칠애 뿐인 백만장자의 위선은 애인과 레스토랑 전 직원 앞에서 끝이 났다. 자, 이제 어떡할 건가요, 민혁 씨? 지우가 VIP 테이블에 망가진 커플을 바라보며 우아한 아이러니로 물었다. 당신들은 잊을 수 없는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제 레스토랑에 왔죠. 오늘 밤의 메뉴는 제대로 제공되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신용카드로 단 한 푼도 승인받지 못하는데 주문한 예약금과 고급 저녁 식사는 어떻게 지불할 생각이죠? 유라는 증오, 혐오, 그리고 순수한 공황이 뒤섞인 눈으로 민혁을 쳐다보았다. 핫핑크 미니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은 자신이 금 트로피처럼 과시했던 우아한 남자가 사실은 법정에 설 위기에 처한 파산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배신자의 몰락은 완료되었고 그날 밤의 최종적인 굴욕은 다음 몇 분 동안 레뚜아레 홀에서 더욱 스캔들적인 양상을 띠게 될 것이었다. 돈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이해타산적인 사람들이 당신 곁에서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는지 주목해 본 적 있는가? 부서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맹세된 사랑, 그 달콤한 미소, 그리고 그 강렬한 열정이 은행 계좌가 바닥나고 잔고가 완전히 0이 되었을 때 순식간에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실로 매혹적이면서도 동시에 무서운 일이다. 천박한 사람들은 당신의 내면, 당신의 성품 또는 당신의 삶의 이야기에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순전히 당신이 그들을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과시의 무대에 사랑에 빠진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를 사랑하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랑하며 해외여행과 과시적인 사회적 지위를 사랑한다. 하지만 재정 구조가 무너지고 무대가 완전히 붕괴될 때 남는 유일한 것은 비겁함, 경멸, 그리고 당신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빠르고 굴욕적인 도망뿐이다. 민혁은 12개월 내내 핫핑크 미니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자신의 매력, 우아한 생활 방식, 그리고 강한 시장 사업가라는 허풍에 완전히 반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거짓말쟁이 남편은 자신이 도시에서
가장 멋진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욕실 거울을 보며 맞춤 제작된 코발트 블루 슈트를 바로잡고 그 금지된 로맨스가 자신이 사업에서 너무나 천재적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는 금메달이라고 정말로 믿었다. 하지만 삶의 현실은 무자비하며 무거운 이자와 함께 모든 청구서를 받아낸다. 그가 거대한 자아의 최고 정점으로 몇 주 동안 계획했던 레뚜알의 프라이빗 발코니에서의 저녁 식사는 그의 애인이 그가 신용카드 한도 없이는 얼마나 하찮고 버려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홀 전체에 보여주는 바로 그 무대가 되었다.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발코니 안에 숨막히는 긴장감은 견딜 수 있는 최대치에 달했다. 지우는 고급 나무 테이블 옆에 서서 절대적인 소유주의 비현실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선명한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그녀의 판탈롱 점프슈트는 샹들리의 조명 아래에서 빛났고 그녀의 몸짓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는 자의 평화와 승리를 전달했다. 테이블 반대편의 배신자는 억제할 수 없이 떨고 있었다. 차가운 땀이 이마를 타고 줄줄 흘러내려 흰색 실크 드레스 셔츠에 깃을 적시고 젤로 공들여 빗어 넘긴 희끗희끗한 머리를 모두 망가뜨렸다. 그는 이혼 소송 서류와 계좌 동결 명령서를 마치 자신의 사망 진단서를 마주한 것처럼 쳐다보았다. 지배인님, 지우가 부드럽고 차분하며 벨벳 같은 목소리로 불러 문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홀 지배인에게 우아하게 손짓했다. 강민혁 대표님, 테이블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져다 주세요. 동행인을 감동시키기 위해 저희 프라이빗 저장고에서 가장 비싸고 희귀한 와인을 한 병 여셨거든요. 저희 내부 방침상 발코니 특별 예약은 선결제가 필요하므로 지금 바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나비 넥타이가 달린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조리복을 입은 홀 지배인은 극도의 우아함과 전문성으로 테이블에 다가갔다. 그는 오른손에 무선 카드 단말기를 들고 있었고 빛나는 디스플레이에는 이미 예약금 총액에 천문학적인 가격의 특별 빈티지 수입 와인병 값이 더해져 있었다. 단말기 화면에 찍힌 총액은 국산 소형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강민혁 대표님, 프라이빗 룸 이용 특별 서비스 금액은 총 3,200만 원입니다. 직원이 존중하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알렸다. 새로운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남은 저녁 시간 동안 예약을 유지하려면 이 단말기로 결제가 필요합니다. 민혁의 얼굴은 절망과 수치심으로 완전히 보라색이 되었다. 그의 손이 너무 떨려서 코발트 블루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품 가죽 지갑을 꺼내기도 힘들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법인 및 개인은행 계좌가 오후 3시에 법원의 긴급 가처분, 명령으로 동결되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금융위원회 시스템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신용 한도를 막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서울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 한가운데 애인과 백만장자 아내 앞에서 느끼는 사회적 압박감은 배신자가 한심하고 절박한 마지막 수를 쓰게 만들었다. 그는 지갑에서 시장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플라스틱 조각인 비싼 곳 카운터에서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사용하던 최고 등급의 블랙카드를 꺼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는 무선 단말기 슬롯에 카드를 꽂고 서둘러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네, 총액 다 긁으세요. 민혁이 웨이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이미 존재하지 않는 권위의 한 조각이라도 유지하려 했었다. 법원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내 블랙카드는 시스템의 한도가 무제한이라고. 카드 단말기는 3초 동안 데이터를 처리했는데 그 3초는 상호 고문의 삼세기처럼 느껴졌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렸고 다음 순간 날카롭고 계속되는 경고음이 프라이빗 발코니 공간에 울려 퍼졌다. 단말기 화면이 눈에 띄는 빨간색으로 깜박이며 굵은 대문자로 메시지를 표시했다. 거래 거절, 금융기관에 문의하십시오. 계정 동결됨, 기기에서 자동으로 인쇄된 작은 종이, 영수증에는 잔액 부족 및 법적 동결로 인한 거절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다. 거래가 은행에서 거절되었습니다. 강민혁 대표님, 홀 지배인이 디스플레이의 메시지를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알렸다. 대표님의 계정은 시스템에 의해 완전히 동결되었습니다. 현금이나 즉시, 이체 같은 다른 결제 수단이 있으십니까? 뒤따른 침묵은 파괴적이었다. 민혁은 지갑에 현금 한 푼 없었고 디지털 이체를 할 수도 없었다. 거칠애 뿐인 백만장자는 자신의 과시 환경 안에서 공식적으로 재정적 노숙자가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이해타산과 탐욕의 시한폭탄이 유라의 가슴에서 믿을 수 없는 폭력성으로 터져나왔다. 자신의 천박한 허영심을 채워줄 부유한 후원자를 찾아 대박을 터뜨렸다고 12개월 내내 믿었던 딱 붙는 핫핑크 미니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은 자신의 금 트로피가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은 쓰레기 더미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선은 무너졌고 그녀의 진정한 저속한 성격이 모두 앞에서 스캔들처럼 드러났다. 그녀는 벨벳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흔들고 높은 아크릴 힐로 바닥을 긁어 짜증나는 소리를 냈다. 하이라이터와 두꺼운 화장으로 뒤덮인 그녀의 얼굴은 순수한 증오와 경멸의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이 비참한 인간아. 강민혁, 유라가 가늘고 히스테릭한 목소리에 최대 볼륨으로 소리쳐 레스토랑의 세련된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안쪽 테이블의 손님들이 장면을 보기 위해 일어서게 만들었다. 역겨운 파산자에다 희대의 거짓말쟁이. 이 여자 앞에서 이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하려고 나한테 이 새 옷을 입히고 이 비싼 레스토랑까지 오게 하고 입구에서 사진까지 찍게 만들었어? 유라야, 제발 조용히 해. 민혁이 간청하며 한심하게 의자에서 일어나 두 팔을 벌려 애인의 가방을 잡으려 했다. 월요일에 은행 가서 해결할게. 그냥 시스템 기술적인 문제였어. 난 예전과 똑같은 사람이야.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늙고 병든 인간아. 애인이 조금의 동정심이나 존중도 없이 소리치며 민혁의 가슴을 세게 밀어 배신자가 뒤로 비틀거리다 웨이터와 부딪히게 만들었다. 저녁 식사비 3천만 원도 못 내는 파산한 거짓말쟁이. 당신 아내 회사에서 훔친 돈으로 나한테 싸구려 선물이나 사줬잖아. 경찰 소환장 한가운데 나를 끼워 넣었다고, 이 멍청아. 그녀는 극도의 폭력성으로 로고가 가득한 명품 가방을 움켜쥐고 짧은 가죽 재킷을 등 뒤로 바로잡은 후 순수한 혐오의 눈빛으로 민혁을 마주했다. 당신한테 역겨움을 느껴. 백금발머리의 젊은 여성이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고 그 말들은 어떤 칼보다도 배신자의 자존심을 더 깊이 베었다. 나는 오직 당신 돈이랑 당신이 내주는 계산서 때문에 당신이랑 사귄 거야. 나는 당신의 강한 향수도 지루한 사업가 얘기도 우스꽝스러운 젤 바른 머리도 단 한 번도 참을 수 없었어. 23살의 젊은 여자가 당신처럼 늙고 파산한 잔고 없는 남자를 사랑해서 원할 거라고 정말 생각했어? 당신은 그냥 웃음거리야. 강민혁, 완벽한 웃음거리. 굴욕은 너무나 잔인하고 공개적이어서 민혁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의자에 다시 주저앉아 웨이터, 손님 그리고 아내 앞에서 발작적이고 절망적으로 울었다. 그의 허영심, 가짜 사업 천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남성성은 레뚜알의 홀 전체 앞에서 완전히 갈갈이 찢겨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유라는 오만하게 등을 돌리고 마지막으로 껌을 딱 소리내며 레스토랑 출구를 향해 큰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핫핑크 미니 드레스를 입고 흔들며 연락처 목록에 다른 부자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애쓰면서 흰색 아크릴 레일로 휴대폰을 두드렸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리셉션을 지나 배신자를 진흙탕에 버리고는 조금의 후회도 없이 떠났다. 지우는 선명한 에메랄드 그린 점프슈트를 입고 손댈 수 없이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차갑고 흠잡을 데 없는 평온함으로 의자에서 우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악의적인 승리감이 없었고 단지 눈먼 허영심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몇 분 만에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슬픈 깨달음만 있었다. 당신이 제 업장에서 특별 예약과 개봉한 와인 비용을 지불할 수단이 없으므로 지우가 조용한 홀에서 최종 선고처럼 울리는 그녀의 벨벳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레스토랑의 자산 보안팀을 부를 상업적 의무를 느낍니다. 당신은 즉시 레뚜알의 구내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소유주는 발코니 문가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 차림의 2명의 개인 경호원에게 차분한 신호를 보냈다. 남자들은 전문적인 단호함으로 나아가 민혁의 팔을 어깨 밑으로 잡고 그를 의자에서 일으켜 세웠다. 배신자는 조금의 물리적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면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유리 궁전의 코발트블루 슈트를 입고 가슴을 내밀며 화려한 시계를 과시하며 들어왔던 남자는 이제 자기 계산서를 낼 돈이 없는 평범한 채무자처럼 주 복도를 끌려가고 있었다. 옆 테이블의 손님들은 절대적인 경멸과 아이러니한 속삭임의 시선으로 배신자의 퇴장을 지켜보았다. 민혁의 비싼 슈트는 구겨졌고 흰색 실크 셔츠는 단추가 풀렸으며 희끗희끗한 머리는 수치심의 땀으로 완전히 헝클어져 있었다. 경호원들은 그를 주 유리문까지 이끌어 길가 보도에 내놓았다. 금요일 밤에 가는 이슬비가 그의 얼굴에 내리기 시작했고 그의 고급 옷을 적시고 몸을 차갑게 식혔다. 그리고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레스토랑의 자동문은 그를 향해 영원히 닫혔다. 우주가 각 사람을 제자리에 놓는데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종종 우리가 파괴적인 고통을 겪을 때,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에게 속았을 때, 우리의 조급한 마음은 즉각적인 반응,
빠른 처벌, 그리고 가슴의 무게를 덜어보려는 길거리 한복판의 스캔들을 요구한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위대한 진실은, 진정한 정의는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세월 속에서, 그리고 각 수확물의 끈기 있는 건설 속에서 작동한다. 거짓말, 눈먼 허영심,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한 무례를 심는 사람은 몇 달간의 과시와 거짓 웃음 동안 승리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운명의 청구서는 항상 정확한 주소와 마지막 한 푼까지 정산된 금액으로 도착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이야기는 한 여성의 품격, 지성, 그리고 침묵이 어떤 비명이나 길거리 싸움보다 무한히 더 강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지우는 자신의 품위를 잃을 필요도, 값싼 복수로 손을 더럽힐 필요도,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고통을 드러낼 필요도 없이 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민혁의 탐욕 자체를 이용해 그가 과시하던 거짓 제국의 발판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 잊을 수 없는 금요일 밤, 레뚜알 이후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은 당신이 평생 간직해야 할 결정적인 교훈이다. 이 영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라. 왜냐하면 이 여정의 마무리는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정의로 당신의 영혼을 씻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민혁이 서울에서 가장 특별한 레스토랑의 젖은 보도 위로 경호원들에게 쫓겨난 그 밤 이후로 꼬박 3년이 흘렀다. 표면적인 상처를 지우고 위대한 도덕적 승리를 공고히 하는 경향이 있는 시간은 이 이야기의 두 주인공의 운명 사이에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대조를 그려내는 임무를 맡았다. 비즈니스와 고급 요리 세계에서 서지우의 이름은 리더십, 상업적 비전,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품격의 전국적인 기준이 되었다. 과거의 헐렁한 베이지색 카디건에 갇혀 플라스틱 집게핀으로 머리를 묶고 저택의 가구 먼지를 닦으며 하루를 보내던 여자는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기업 그룹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직접적이고 지적이며 윤리적인 경영 아래 레뚜알은 눈부신 현대화를 겪었다. 그녀는 세련된 저택의 역사적인 매력을 보존하면서도 서비스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했다. 존경받는 오셰프가 이끄는 직원팀의 가치를 높이고 그 업소를 전국에서 가장 탐내고 수상 경력이 많으며 수익성 높은 장소로 탈바꿈시켰다. 요식업에서의 엄청난 성공 외에도 지우는 전 남편이 재앙적으로 경영하던 기술 및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완전히 인수했다. 김 변호사는 법정에서 외과적 정밀함으로 이혼 소송을 이끌었다. 민혁이 몇 년에 걸쳐 저지른 모든 재산 횡령과 기업 사기가 입증되자 법원은 재산의 비례 분할을 결정했고, 배신자에게 그가 애인과의 모험 동안 과시하려다 만든 빚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남겼다. 지우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유, 재산 마지막 한 푼까지 회수했다. 투자를 국제시장으로 확장하고 견고하고 깨끗하며 진정으로 파괴할 수 없는 부를 축적했다. 37살의 지우의 모습은 충만함, 성숙한 아름다움, 그리고 자신의 공로로 얻은 승리의 바로 그 초상이었다. 그녀의 자세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전달했다. 항상 빛나고 완벽하게 정돈된 그녀의 비대칭 샤넬 컷 헤어스타일은 자유와 자존감을 되찾은 사람의 생기로 빛나는 갈색 눈을 가진 평온한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이사회 회의에서 맞춤 제작된 슈트와 점프 슈트를 입었고, 항상 에메랄드 그린, 네이비 블루, 딥 와인과 같은 고귀한 톤을 선호했으며 클래식한 하이힐과 소박한 보석을 매치했다. 과거의 차갑고 조용한 감옥처럼 보였던 3층짜리 저택은 진정한 예술작품으로 장식되고 진정한 친구들로 둘러싸이며 긍정적인 에너지와 햇빛 가득한 진정한 집으로 변모했다. 지우는 과거의 환경을 오염시켰던 허영심과 오만함에 숨막히는 존재 없이 가볍게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동반을 소중히 여기고, 존재의 진정한 사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깨끗한 양심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운명의 동전 반대편에서 민혁의 삶은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타락과 파멸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자신을 손댈 수 없는 금융천재라고 여겼던 남자는 지우 할아버지의 유산과 아내가 마쿠에서 유지했던 구조 없이는 자신이 시장에 대한 비전이 없는 평범한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발견했다. 재산 사기 소송으로 인해 재계에서 이름이 완전히 더럽혀지고 법적 분쟁으로 금융 기록이 막힌 민혁은 노동시장의 모든 문을 잃었다. 어떤 대기업도 자금 횡령으로 자기 회사에서 해임된 임원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비싼 술자리와 과시 모임의 옛 친구들은 그의 블랙카드가 취소된 첫날 즉시 사라졌다.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행사에 초대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의 파산한 사업을 구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애인과의 모험 동안 쌓인 빚의 일부를 갚기 위해 민혁은 자신의 스포츠카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고 명품 시계를 법원 경매에 넘겨야 했다. 부부의 저택은 공동기금에 대한 사기 행위에 대한 보상의 일부로 온전히 지우의 소유가 되었다. 자신의 집도 은행 잔고도 없는 배신자는 피신하려 했던 호텔 스위트룸에서 쫓겨나 도시 외곽의 멀고 시끄러운 동네에 있는 어두운 원룸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다. 전 백만장자의 신체적, 도덕적 타락은 무서운 속도로 일어났다. 그가 그토록 과장되게 가꿨던 신체적 오만함은 그의 은행 계좌와 함께 무너졌다. 수입 고정젤로 몇 시간씩 공들여 정돈했던 희끗희끗하고 우아한 스타일의 머리는 값싼 이발소에서 엉망으로 잘려 숱이 졌고 빛바래졌다. 그을린 얼굴에는 걱정으로 깊은 주름이 생겼고 끊임없이 날아드는 소송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인해 다크서클이 짙어졌다. 맞춤 제작된 코발트 블루 슈트는 계속된 착용으로 구겨지고 빛바랜 값싼 드레스 셔츠로 대체되었고 이탈리아 가죽 구두는 닳고 광택 없는 신발로 바뀌었다. 민혁은 저가 부동산의 개인 중개인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려 했고 도시의 붐비는 길모퉁이에 서서 운전자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려 했으며 하루를 보냈다. 운전자들은 그의 얼굴에 대고 차창을 올렸다. 이전에 그의 자아를 먹여 살렸던 인정에 대한 굶주림은 매일의 숨막히는 수치심으로 변했다. 그가 시내 거리를 걸으며 거울 같은 고층 빌딩들을 볼 때마다 천박하고 저속한 열정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린 호화로운 과거의 기억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그의 가슴을 찢었다. 그리고 핫핑크 미니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 유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인과응보의 법칙은 그녀에게도 극도의 정확성으로 청구서를 받아냈다. 카드 결제가 거절된 순간 레스토랑 테이블에서 민혁을 버린 후 이해타산적인 A는 자신의 연락처 목록에 있는 한 사업가와 새로운 로맨스를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레스토랑에서의 스캔들 영상과 사기 재산 수령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었다는 소식이 도시의 사교계에 빠르게 퍼졌다. 상류 사회에서는 아무도 탐욕과 법적 문제로 낙인 찍힌 젊은 여성과 어떤 관계도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 유라는 민혁이 그녀를 위해 유지해주던 임대 아파트를 잃었다. 명품 가방들은 회사에서 횡령된 금액을 상쇄하기 위해 법원에 의해 압수되었고 결국 그녀는 고향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중 의류 매장 리셉션에서 일해야 했다. 그로부터 3년 후 화창한 봄날 오후 레뚜알은 새로운 경영 아래 개업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역사적인 저택은 입구에 고귀한 꽃 장식으로 꾸며졌고 화강한 보도는 흠잡을 데 없는 레드카펫으로 덮여 있었다. 요리 전문 언론, 주의 최고 기업가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지우의 훌륭한 경영을 축하하기 위해 주홀에 모였다. 건물 밖 대로변 보도 한가운데 서서 누런 드레스 셔츠를 입고 빛바랜 바지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마르고 구부정한 남자가 커다란 철문 너머로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민혁이었다. 그는 아파트 판매 전단지를 나눠주며 대로를 지나가다 레스토랑 문 앞의 고급차들의 움직임을 보고 멈춰섰다. 프라이빗 발코니의 투명한 유리를 통해 그의 지치고 눈물 어린 시선은 주홀을 지배하는 인물에게 고정되었다. 지우는 고급 테이블 옆에 서서 향이 나는 물이 담긴 크리스털 잔을 들고 오 셰프와 중요한 기자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샤넬 컷 헤어스타일과 빛나는 미소를 띤 얼굴로 선명한 에메랄드 그린 테일러링 점프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주위 환경 전체를 밝히는 듯한 절대적인 도덕적 힘과 평화를 발산했다. 민혁은 차가운 철문 창살에 이마를 기대고 깊은 후회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집안에서 바로 그 여자를 바라보며 그녀가 보이지 않는 짐, 자신의 재정적 도움이 없으면 죽을 쓸모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던 나를 기억했다. 그는 첫 번째 어려움의 순간에 자신을 버린 23세의 애인과 저녁을 먹기 위해 결혼의 충실함을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를 기억했다. 자신이 가진 유일하게 진실되고 소중한 것을 스스로 파괴했다는 깨달음의 고통은 결코 지나가지 않을 고문이었다. 불 켜진 홀 안쪽의 지우는 잠시 발코니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문 반대편에 있는 남자의 구부정한 모습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마음에는 분노가 없었다. 조롱하고 싶은 욕망도 과거의 원한도 없었다. 단지 우주의 정의가 모든 세부 사항에서 이루어졌다는 평온하고 수정 같은 깨달음만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 조용한 건배의 제스처로 크리스털 잔을 들고
우아하게 등을 돌려 귀빈들에게 다시 미소 지었다. 굴욕의 과거는 영원히 바깥에 갇혔다. 과거에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었던 여자는 이제 자신의 빛나는 운명의 유일하고 의심할 여지 없는 주인이었다.